에어비앤비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되냐 지금도. 그리고 불법 아니냐? 안 망하냐? 매물 있냐? 지금 해도 진짜 순수익 300만 원 벌 수 있냐? 그냥 엄청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2025년 7월 가장 따끈따끈하게 정리된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매물 찾는 게 좀 어렵지 않아요? 진짜 그럴까? 해서 수강생분들한테 알려주려고 부동산이 그냥 진짜 직접 갔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에어비앤비 매물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동산에 제가 가서 설득을 해서 에어비앤비 매물을 봤어요. 저는 어떻게 처음 보는 부사님을 설득하고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부사님들이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왕초보자에게 줄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에어비앤비가 진짜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뭔지를 몰라서 막 설명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달라진 게, 에어비앤비라는 개념이 생기고 집주인들도 건물 있는 사람끼리 주민이어서 얘기를 했더니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다 뜯어고치고 월세 잘 내는 사람이 있어. 아, 그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그런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좋겠다 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런 집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증금이 높거나 너무 썩어서 뜯어고쳐야 되거나 이런 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사님들은 이 집주인에게 이런 하자가 있어서 월세 세입자 맞추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했을 때 집주인은 그게 서로 윈윈으로 잘 맞는데, 왕초보자 분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요거를 전혀 손해 안 보고 싶어서 보증금도 쌓아야 되고 월세도 쌓아야 되고 집 컨디션도 최상이어야 되고 보증금도 적절해야 돼요. 그런 매물은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원하면서 에어비앤비를 하겠다? 그럼 그냥 바늘구멍을 막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 평수, 하나 컨디션. 그래서 부사님이 막 이렇게 컨디션 안 좋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인테리어 진짜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주방 요번에 수강생이 6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금 조금 더 넣고 빨리 회수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폭넓게 매물을 보고, 그분들은 이 사람이라면 이런 단점이 있어도 매물 보여줘도 뭔가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부사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사님에게 메리트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예로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달 만에 성수동, 이태원 총 3개의 매물을 계약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에어비앤비 해본 적 있냐고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분은 가능하고 어떻게 해냈을까 여쭤봤더니, 부동산에 갈 때부터 PPT 준비하고 명함 준비하고 부사님이 이런 조건 얘기했을 때 저는 다 가능합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고 신뢰를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매물 찾으러 가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갔었던 분들, 이런 준비가 돼 있으셨나요? 요거를 반문해보고 싶어요. 준비된 자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가능하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을 한 3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당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한 14시간을 프린터 기사로 일하면서 퇴근하고 유튜브 보고 책 읽으면서 엄청 몰입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책들이 지금 보면은 사실 불법 에어비앤비를 알려주는 내용밖에 없었어요. 알려진 내용이 없으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시행착오의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저처럼 한 6년 정도 운영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조금 깔짝깔짝 알아보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도 14시간씩 프린터 기사 일을 하면서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이 딱 위치랑 평수만 봐요. 왜냐면 컨디션까지 좋으면서 위치도 좋으면서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그냥 스스로 허들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컨디션을 좀 포기합니다. 그럼 위치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서울에 차리면 무조건 다 잘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업이 무조건적인 게 있겠어요. 이것도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 원하는 분들의 가고 싶어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순수익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싶어서 하는 거지 50만 원, 100만 원 벌고 싶어서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만나야 하는 고객은 누굴까요? 이거 진짜 꼭 외워두세요. 5인 이상의 외국인 가족 단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모텔, 호텔, 아니면 레지던트 뭐 등등등 다 대부분 2인 숙박이 가능한 공간이지만 가족 단위로 가려고 그러면 호텔만 해도 스위트룸? 아니면 좀 더 비싸게 돈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만약에 7인 그리고 아니면 8인 기준으로 숙박을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는 인당으로 나누면 25,000원 꼴의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호텔 2개 잡고 3개 잡는 것보다 얘가 훨씬 저렴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예를 들어 그냥 단가가 10만 원인데 인원 추가금을 인당 2만 원 또는 만 원만 붙여도 객단가가 2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매출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런 집들은 3룸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월세를 많이 내봤자 140만 원 정도입니다. 150만 원 넘어가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안 하죠. 그러면 다 빼도 순수익 300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치입니다. PD님은 위치 어디 잘 되실 것 같으세요? 광진구. 맞아요. 그냥 제가 아예 오픈을 해드리면 광진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마포구 이 5개 구는 물론 그 안에서 따져야 될 게 되게 많지만 굉장히 선호되는 동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5개 구를 생각을 하시면 그 구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려고 하는 동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적당히 깔끔하게 당근에서 막 구매한 걸로 막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하면은 짜잔 하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당근 좋지만 컨셉이 있고 홈스타일링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유는요, 우리가 숙소들이 다 좀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만 원, 100만 원 벌고 싶어요? 그럼 대충 꾸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대로 내가 월급만큼 벌면서 퇴사까지 노리고 싶다 하시면 제대로 꾸미셔야 돼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핀터레스트라는 외국의 인테리어 그리고 감성 사진을 레퍼런스를 쫙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재곤님 같은 경우는 매물을 동시에 3개나 구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어떤 게 없었냐면 이런 홈스타일링적으로 풀어내는 건 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 게 그런 홈스타일링이 가능한 분을 붙여서 좀 그거를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부족해? 그럼 그 부분을 지인한테 도움을 받든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받고 매물 구하는 스킬이 부족할 것 같아? 그럼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의 이제 숙소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올리기만 하면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저는 왜 이걸 잘 아냐면 제가 일일이 수강생들 오픈한 숙소에 대해서 줌 미팅을 1시간씩을 할애하면서 다 피드백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제일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느낀 포인트가 예전에 에어비앤비 플랫폼에만 올렸어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부킹닷컴 아고다라는 외국계 에어비앤비랑 비슷한 숙박 업체를 찾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도 꼭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사진 점검하고 그리고 다각화로 여러 가지 플랫폼 올리시고 후기 잘 쌓아서 아 여기는 신뢰할 수 있는 숙소구나 해서 오픈하시면 되고 또 이런 것도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내 옆집에서 에어비앤비 생겼어요. 우리 동네에 뭐 에어비앤비 숙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진짜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제 옆집, 윗집, 아랫집, 옆집 뭐 그냥 통으로 그 건물 에어비앤비 들어가도 저 신경을 절대 안 쓰는 게 이 에어비앤비는요 그냥 오프라인 그날 하루 팔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옆집에 생기면 전 더 땡큐여요. 왜냐면 민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세팅해 주시고 경쟁자가 들어와 봤자 지금 외국인이 18,000만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출근을 하잖아요. 청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구하고 세팅해서 플랫폼까지 잘 올리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하실 때는 제가 6년 했잖아요. 이 업을. 딱 2개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에어비앤비를 2개를 하면서 2년간 청소부로 살았던 삶, 또 하나는 청소를 위임하고 9개까지 확장하면서 현금으로는 1,500까지 만든 삶. 이 2가지의 되게 차이가 어떤 지점이 있었냐면 청소 위임에 있었어요. 이거를 왜 해야 하냐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프린터 기사 막 14시간씩 일하면서도 청소를 꼬박꼬박 제가 했는데 그때 사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멘토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시행착오로 계속 청소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청소부에 남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청소하셔도 되는데 내가 퇴사까지 원하고 청소부의 삶이 아닌 얘를 아예 자동화시키고 1,000만 원까지 현금 흐름 세팅하고 퇴사하고 싶다 하시면 청소 위임하셔야 됩니다.
청소 위임 되게 어려운 거 없고요. 당근 마켓으로 이모님 찾아서 맡기고 그리고 내 수익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냥 여러 개를 늘려가는 게 방법이고 그때서야 진짜 자동화가 가능한 숙소가 오픈이 되는 거죠. 불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불법, 합법을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데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단속한다고 했던 것도 같고 잘 모르다 보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불법 에어비앤비도 있고 합법 에어비앤비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헷갈리지 말고 허가증이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숙박업은 다른 파티룸이랑 렌탈 스튜디오 같은 거랑 다르게 불법과 합법을 나누는 걸까요? 그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모텔, 호텔 이런 거 운영하려면 진짜 못해도 최소 1억 이상이 들거든요. 사실 서울에 하려면 10억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 숙박업, 에어비앤비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건데 이거는 투자금이 훨씬 적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켜야 할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 받기. 두 번째, 위홈 미스터 맨션 특례로 특례증을 받아서 공유 숙박업 사업자로 내기. 근데 이것도 그냥 복잡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투룸 빌라를 구해서 허가증 받으면 사업자 나오고 그걸로 세금 신고하면서 운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원룸 오피스텔 운영하고 있는 숙소들은 다 불법이다. 그래서 내가 원룸 오피스텔에서 안 하고 허가증을 받아서 사업자 낸다. 그럼 합법 에어비앤비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의지가 있으신 분이니까 첫 번째, 주변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게 영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분들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얘기 듣지 마시고 이거 가능합니다. 불가하면 불가하다고 말해요. 저 파티룸 안 하잖아요. 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파티룸 불가하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 가능합니다. 일단 주변 얘기를 듣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 어떤 개념으로 불법이 합법이 나눠지는지 정리를 해드렸죠. 허가증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매물을 찾아 나설 때는 왕초보로 티 내면서 부사님한테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사님이 나를 의지하게 해야 돼. 그런 고수처럼 보이기 위한 PPT 준비하시고 명함 준비하시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네 번째로 적당한 제대로 된 위치 찾으시고 그 다음에 홈스타일링으로 세팅 잘 하신 다음에 플랫폼에 등록을 하시고 청소 위임하면 사실 끝이에요. 요거 딱 2달, 한 달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원래 수익 이외에 200에서 300만 원이 세팅이 되는 거죠. 여름만 지나고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영원히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더워서 하기 싫잖아요. 다 똑같거든요. 이럴 때가 더 좋아요. 남들이 덥다고 해서 싫고 춥다고 해서 싫고 가족 행사 있어서 싫고 야근해서 싫고 그런 거 다 따지면 그냥 평생 못하고 2025년 10월에 불법 에어비앤비 숙소가 다 퇴출된다고 에어비앤비에서 선언해줬어요. 이거 되게 데드라인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기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때를 잘 잡아야 우리가 빨리 선점해서 들어가서 이 안에 후기 잘 쌓고 거의 90%의 불법 숙소가 사라지면 다시 한번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 지금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도 덥다고 하실 건가요? 그럼 평생 그냥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아마 그냥 큰 그림 정도 그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얘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확신을 갖고 된다 안 된다를 말할까? 왜냐면 저는 저희 엄마도 하고 이모도 하고 그냥 제 온 친척들이 이거 다 하려고 지금 도전 중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가족에게 추천할 만큼 자신이 있어요. 그 방법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7월 24일 제가 이거를 총정리하고 총정리한 전자책을 드리는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좀 뭔가 동기부여되고 불이 붙으셨다면 여기에서 그냥 또 덮고 넷플릭스 보러 가지 마시고 특강 꼭 참여해서 전자책 받으시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제가 신청하는 방법 남겨놨으니까 꼭 도전해 보세요. 여기까지 최행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